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이렇게 자바 개발 환경을 설치하고 헬로 월드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변수라는 부분은 이제 자바 개발 환경을 설치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해보는 프로그래밍 실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변수의 설정이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바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흔히 변수랑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걸 바로 이 상수라고 하는데요. 이 상수와 변수의 정확한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프로그래밍에 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변수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언제든지 저장된 값이 변경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상수 같은 경우는 한번 정해지면 값을 다시는 변경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때는 이제 각각의 점의 좌표를 입력받아서 이제 그러한 거리를 출력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이 거리를 의미하는 distance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제 이러한 변수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해당 값을 변경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원주율 같은 거 있잖아요. 3.14152 같이 절대 바뀌지 않는 어떠한 수학적 법칙 같은 것들은 이렇게 상수로서 프로그램에 저장이 되어서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상수는 반대로 항상 변하지 않는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항상 같은 수, 일정한 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변수 같은 경우는 variable이라고 말하고 상수 같은 경우는 constant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변수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쓸 수 있는 걸까요? 이제 변수와 상수를 적절히 사용해서 한번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렇게 변수는 열린 상자와 비유가 되곤 합니다. 이렇게 상자가 열려 있어서 그 안에 어떠한 물건들이, 즉 어떠한 데이터 값들이 들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constant 같은 경우는 한 번 값이 들어가면 바뀔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닫힌 상자와 비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총 4가지 실습을 해보면서 변수의 기본적인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실습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실습 같은 경우는 갖가지 변수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 자료형들을 출력해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이클립스를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작업했던 이 헬로 월드 부분까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튜토리얼 2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지어주시고요. 바로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메인이라 지어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인 함수를 포함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메인이라는 이름의 클래스에서 이렇게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했을 때 첫 번째로 실행되는 이 메인 메소드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int 한 뒤에 int type이라고 짓고 이렇게 100이라고 넣겠습니다. 이게 바로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인데요. 이 앞에 보이는 이 int라는 것은 이 변수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int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수를 나타낼 때 쓰이는 자료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수형을 나타내는 int형으로 이 변수 이름을 int type이라고 짓고 이 int type이란 변수 안에 100이란 값을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렇게 실수형을 나타내는 더블형 변수로 이렇게 더블 타입이란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고 그 안에 150.5라는 값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문자열을 출력하고 다룰 때 사용하는 이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을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 이름인 나동빈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넣을 때는 큰 따옴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정수형인 int type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실수형인 double type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문자열 형태인 string type이라는 변수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그 안에 어떠한 값을 넣는 초기화를 해준 것입니다. 이제 한번 각각의 변수들을 출력을 해볼까요? 바로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system.out.println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int type을 넣어주는 건데요. 이 system.out.println 같은 경우는 이 괄호에 들어가는 내용을 출력한 뒤에 한 칸 줄바꿈을 해라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이 100이란 걸 출력한 이후에 마치 엔터를 친 것처럼 줄바꿈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뒤에 더블 타입이랑 스트링 타입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int 타입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더블 타입도 이렇게 출력이 되고 마지막으로 스트링 타입 또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총 3가지 변수의 값들이 각각 하나씩 차례대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각각의 자료형에 대한 변수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해볼 건 바로 이 final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수를 정의하고 이를 사용해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다시 이렇게 이클립스를 불러온 이후에 다음과 같이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 다 지워주시고요. 자,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final static double py는 이렇게 3.14159이라고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상수 같은 경우는 메인 함수 바깥쪽에 이렇게 선언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final은 바로 한 번 선언이 되면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상수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static이라는 거는 하나의 클래스에서 공유하는 어떠한 자원이란 소리고, 이 double이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실수형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 파이라는 이름으로 상수를 정의하고 그 안에 값을 3.14159로 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수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final이라는 문법을 사용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int r을 30이라고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즉 r이라는 변수에 30이라는 값이 들어간 거고요. system out.println 한 다음에 r 곱하기 파이를 해주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2파이r 제곱이죠. 그러니까 원의 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r이 30일 때 원의 넓이는 무엇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반지름이 30인 원의 넓이는 2827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상수를 만들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변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인 이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오버플로우는 말 그대로 넘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각각의 자료형에 따른 모든 변수들은 모두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숫자에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자료형에 따른 변수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범위가 무한인 게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윗부분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메인 함수만 남겨줄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final static int라고 이번엔 이렇게 int형, 즉 정수형인 상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int max라고 하고, 자, 이렇게 2147483647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int형 자료형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아무튼 int형이 이 정도 되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int a는 int max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int max라는 상수를 이렇게 a라는 변수 안에 값으로 넣어준 것이고요. 바로 다음과 같이 한번 a를 출력해 볼게요. a를 출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숫자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한번 여기서 a 플러스 1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버리고 정말 뚱딴지 같은 어떠한 값이 나와버립니다. 이건 바로 오버플로우 때문인데요. 사실은 바로 이게 int형이 가질 수 있는 최저의 값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int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시면 이렇게 int형 같은 경우는 약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즉 바로 이게 int형의 가장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int형이 가지는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 부분인 거고, 이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int형에 넣는 값이 이 범위가 아니라면 int형은 이제 그 범위를, 그 숫자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장 큰 값에서 만약에 1을 더해버리면 이렇게 가장 작은 값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즉 이러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돌고 도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값에서 1을 더해버리면 가장 작은 값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오버플로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이 사칙 연산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지만 다소 이렇게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다뤄봄으로써 조금 더 빠르게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실습을 구성해 본 거고요. 아무튼 바로 이렇게 사칙 연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윗부분 다 지워주시고요. int a에 1을 넣어주고 int b엔 한번 2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a와 b를 선언해주고 초기화를 해준 건데요. 그 다음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system.out.println은 a 플러스 b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한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라서 실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a 플러스 b는 이라고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a 플러스 b라고 해주게 되면은 이 부분은 문자열 형태고 이 부분은 정수형 형태로 작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결과적으로 3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여기까지는 우리가 만들어준 하나의 문자열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플러스 한 다음에 오른쪽 부분, 이 부분은 바로 이 a와 b를 더한 정수형 결과를 의미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요. 사용자한테 어떠한 결과를 출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준 뒤에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여기 또한 마이너스로 바꿔주게 되면은 a-b는 한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까지 연결돼서 한 번에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실제로 a-b 같은 경우는 1에서 2를 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곱하기와 나누기 또한 진행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자바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사칙 연산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나머지 같은 경우는 목만을 출력합니다. 즉 1에서 2를 나누는 목인 0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칙연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계산기 같은 거를 구현을 한다 했을 때 다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칙연산을 따라가지고 어떠한 계산들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변수를 선언하고 활용함으로써 각가지 변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4개의 실습을 해봄으로써 전반적으로 변수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